후지토라의 필살기로 인해 거대 운석이 떨어져 해적 측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고자 루피가 나서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일어서며 조로는 루피에게 루피 앞으로 나아가라, 저 운석은 내게 맡겨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한치의 의심 없이 돌아서며 조로 고맙다 라고 말하며 조로라면 운석을 완벽하게 베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조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 녀석이 운석을 막아내면 내가 후지토라를 마무리 짓겠다 라고 말하며 조로라면 운석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거대한 운석을 보며 과거 스탬피드 사건 때 내가 베어버린 운석과는 차원이 다르다. 롤로노와 조로, 나를 뛰어넘은 검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 하지만 저 운석은 규격 외의 사건이다. 도망치는 것이라면 쉽겠지만 모두를 지켜내려면 운석을 삭제시켜야 할 터. 그 정도 퍼포먼스가 가능한 검사는 전 세계에 단 한 명이었다. 와노쿠니의 도신 류마 라고 말하며 미호크조차도 자신을 뛰어넘은 조로조차도 후지토라의 운석을 완벽히 막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일말의 희망을 걸며 만약 류마였다면 저 운석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었으며, 류마의 강림이자 훗날 류마를 넘어설 조로라면 어쩌면 모두를 구해내며 운석을 막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로는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 눈을 감으며 자신의 패기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단 한 방만에 운석 자체를 소멸시켜버린다. 파편 따위가 남아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일합에 베어버린 그 남자처럼 저 운석을 일합에 베어버린다 라고 소리친 이후 운석을 향하여 점프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운석에 닿기 직전까지 패기를 극대화하며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침내 감겨있던 자신의 왼쪽 눈을 뜨며 검은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운석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류마의 필살기이자 자신이 카이도우를 베어버린 일합 참사를 응용하여 진화시킨 기술인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운석을 완벽하게 소멸시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일합 천지 참수제는 한압으로 하늘과 지상의 모든 것을 베어버리며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로의 공격으로 형성된 참격과 충격파가 하늘로 승천하였고 하늘의 구름이 모두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운석을 베어버린 이후 루피, 이젠 너의 차례다 라고 말한 이후 모든 체력을 소진하며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정신을 잃은 채 하늘에서 떨어지는 조로를 한 손으로 잡아냈고 조로를 초파가 있는 곳으로 던져버린 뒤 초파, 응급 환자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초파는 폭주하며 키자루에게 죽을 뻔하였으나 키드 로우가 난입하며 키자루를 막아준 이후 로우가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었습니다. 미호크는 조로가 후지토라의 운석을 완벽히 막아낸 것을 보며 저 녀석의 성장력은 늘 나를 놀라게 하는군. 로드스타 섬에서 어느정도 대등했는데 고작 며칠 만에 저토록 격차가 벌어지다니 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대결을 이어가던 아오키지 역시 감탄하며 매눈 굉장한 후배를 두었군. 솔직히 저 운석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거프 중장도 전 해적왕 로조도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도 말이야 라고 말하며 후지토라의 운석은 전성기 시절의 로저, 흰수염, 거프조차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경문색 패기를 통하여 조로가 운석을 완벽히 막아낸 것을 파악하며 히히 역시 조로라니깐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빨리 사보를 구해내며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다짐하며 루피는 스모크와의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조로의 활약이 와노쿠니에도 생중계를 통하여 전해졌고 모모노스케는 즈니샤와 함께 이를 보며 과거 도시님의 기록에도 저 정도 기록은 없었는데 조로공은 정말 대단하오. 루피공이 조이보이라면 조로공은 류마님이라고 볼 수 있겠소. 도신 롤로노와 조로의 탄생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즈니샤 역시 동의하며 과거 그 남자가 떠오르는구려. 홀로 현 오로성 3명을 동시에 압도한 전설적인 남자. 어쩌면 세계가 바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지 라고 말하며 류마와 함께 세월을 보낸 즈니샤 역시 조로의 실력이 류마급으로 올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해군본부 기밀특수부대 소드와 밀지모자 일당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실력이 비등했으며 두 캐릭터 모두 맷집이 타고난 캐릭터였기에 쉽사리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가 소환한 운석이 나타나며 잠시 두 캐릭터의 대결은 중단되었고 조로가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운석을 베어버리며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대결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이를 보며 정말 경악스러운 힘을 가진 자들이군. 롤로노와 조로, 와노쿠니에서 봤을 땐 분명 저 정도로 강하진 않았는데 라고 말하며 조로가 와노쿠니 때보다 훨씬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웃으며 무식하긴 해도 전투력만큼은 진짜인 녀석이라고 라고 말한 뒤 라디컬 빔을 사용하여 드레이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레이크는 용룡 열매 모델 알로사우루스의 능력을 각성하며 한층 더 거대해졌으며 목 주변에는 구름과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자신의 앞면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프랑키의 라디컬 빔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프랑키는 토비로포 사사키조차 쉽사리 막아내지 못한 공격이었는데 같은 레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한 수는 더 위였던 건가 라고 말하며 드레이크의 전투력이 사사키를 상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곧바로 프랑키를 향해 돌진해왔고, 프랑키는 그렇다면 우선 체급부터 맞춰야겠군 이라고 말한 뒤 프랑키 장군에 탑승하였고,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체급이 엇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결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해병은 공룡과 로봇의 대결이라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인가? 모두 휘말리지 마라 라고 말하며 로봇과 공룡의 대결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프랑키는 프랑키 장군에 탑승한 이후 기존의 프랑키 장군은 기동성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엘레페리아 왕국의 기술을 일부를 배우는 데 성공했고, 엘레페리아 왕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프랑키 장군을 업그레이드했지. 프랑키 장군 V2 탄생이다 라고 말하며 프랑키가 라프텔에 도달하며 엘레페리아 왕국의 기술을 배우며 프랑키 장군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기존 프랑키 장군의 약점이었던 기동성을 보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그래봤자 고철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이빨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프랑키 장군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프랑키 장군의 경도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드레이크의 이빨로도 뚫어낼 수 없었고, 프랑키는 드레이크의 꼬리를 잡고 드레이크를 그대로 얼음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자신의 이빨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며 내 치약력으로도 소용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내부에 충격을 주며 저 로봇을 박살낼 수밖에 라고 말한 뒤 이번에는 자신의 꼬리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프랑키 장군의 복부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의 예상대로 프랑키 장군 내부에 큰 충격이 가며 프랑키 장군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랑키는 쿠드버스터를 사용하여 드레이크의 하반신을 태워버리는 데 성공했고, 드레이크는 큰 충격을 입으며 변신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 장군 역시 드레이크의 공격을 맞은 직후 무리하여 공격을 하며 기계장치가 먹통이 되었고, 프랑키는 긴급 탈출을 감행하며 로봇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랑키 장군이 폭발하였고, 프랑키는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이런 꽤나 아끼던 건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자신의 검을 뽑아든 뒤 자신의 검을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뒤 프랑키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특수한 장갑을 사용하여 드레이크의 복부에 펀치를 날렸고, 프랑키의 펀치가 드레이크의 복부에 닿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드레이크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프랑키는 한쪽 팔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프랑키는 만족하며 저런 녀석을 상대로 팔 하나쯤이면 싼거지. 루피, 니 덕에 나는 꿈을 이뤘다. 반드시 형을 구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스모커와 대치 중인 루피를 보며 따봉을 날립니다. 스모커와 루피는 로그타운에서부터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었고, 알라바스타와 펑크 하자드에서 일시적으로 협력하며 생사를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각성한 이후에는 두 캐릭터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해졌고, 스모커 역시 그 사실을 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좌절하지 않고 루피를 직접 체포하겠다는 집념만큼은 여전했고, 버프와의 특훈을 통한 패기의 각성을 이뤄냈으며 생사를 넘나드는 실전 속에서 뭉게뭉게 열매의 각성을 이뤄낸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며 마침내 오랜 악연을 청산할 기회를 맞이하였고, 뭉게뭉게 열매 능력의 각성을 사용하여 연기를 응집시키며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이때 스모커의 모습은 마치 섬 전체를 집어삼킨 연기 괴물처럼 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스모커의 강함을 단번에 파악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였고, 스모커는 루피를 향하여 그대로 주먹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스모커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와 스모커의 충돌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모든 해군과 해적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오키지는 분명 스모커 저 녀석은 기량적으로는 해군 대장급 클래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밀짚 모자를 잡겠다는 일념만으로 현재는 우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아니, 순간적인 전투력은 나를 웃돌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스모커는 아오키지마저 상회하는 강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모커는 루피와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자신이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하여 순간적인 전투력은 해군 대장급에 도달했음을 알았으나
아직은 뭉게뭉게 열매의 각성 모드를 지속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하기에 전투가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응집화시킨 모든 연기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마치 장마가 오듯이 검은 연기가 해군본부 전체를 감쌉니다. 그리고 스모커의 본체 역시 더욱 난폭해졌고 루피는 위기를 느끼며 자신의 손을 깨물어 자신의 몸에 바람을 주입한 이후 거대화를 사용하여 스모커와 비슷한 크기로 커집니다. 그리고 동물령 카이도우와 비슷한 크기의 루피와 스모커가 해군본부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근처의 해군들은 휘말리지 않게 미리 대피해라 라고 말하며 해군들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루피의 근처에 있던 해군들이 모두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근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루피를 바라봅니다. 스모커는 루피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해진 상태였기에 전반적인 전투력은 상승했으나 기동성은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스모커는 루피의 공격을 피해낼 수는 없었고 대신 자신 역시 루피에게 강력한 한방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루피를 향해 회심의 일격을 날렸으나 루피는 스모커의 연기 자체를 곰으로 변환시키며 스모커의 공격을 파괴한 이후 고무고무 제트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포함한 스모커의 주변에 있는 연기에도 공격을 가하였고 뭉게뭉게 열매는 본체뿐만 아니라 펼쳐놓은 연기에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특성이 있기에 스모커는 루피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루피의 멱살을 잡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얼음을 끝까지 뚫어버리며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릴 위기에 처했으나 루피는 고무고무 긴급 탈출을 사용하여 바다마저 고무를 변환시킨 이후 몸을 용수철처럼 튕기며 다시 전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고무고무 핵폭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내지름과 동시에 다량의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켰고 스모커는 화이트 어트랙션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주먹이 스모커의 방어를 뚫어내는데 성공했고 스모커의 본체에 큰 타격이 가며 스모커의 거대화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공중에서 떨어졌고 루피는 자신의 승리를 직감하며 후 역시 되게 강하잖아 연기자식 라고 말한 이후 처형대를 향하여 한 번에 점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다시 일어서 루피의 뒤통수를 잡은 이후 루피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렸고 스모커는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으나 눈빛만큼은 더 또렷해진 상태로 아직 우리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스모커는 다시 일어선 이후 채를 사용하여 루피에게 매우 빠르게 접근하였고 루피는 발을 바퀴처럼 변환시키며 매우 빠른 속도로 스모커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하체만을 연기로 바꾼 채 루피를 끈질기게 추적하였고 해루석 지태를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마치 거프처럼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스모커의 주먹에는 번개가 치직거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곧바로 루피의 앞면을 향하여 정확하게 타격을 집어넣었으나 루피는 그 순간 고무고무 연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주변에 있는 연기를 잡아냈고 지면을 고문처럼 튕겨버리며 스모커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사용하여 줄넘기를 한 바퀴 돌렸고 스모커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밸런스를 잃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두더지 총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머리에 정확하게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스모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정확히 읽어내며 미리 자신의 머리의 일부를 연기로 변환시키며 루피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했고 루피의 복부에 화이트 로켓을 사용하여 루피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고 스모커 역시 루피를 따라 공중으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스모커는 공중에서 한 차례 충돌했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극대화되며 하늘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다 밀지모자 라고 말한 뒤 자신의 필살기인 연화폭천을 사용하여 강력한 폭발력을 동반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그래 나는 오늘 너를 넘어서고 사보를 구해내고 말테다 라고 소리친 뒤 고무고무 갤럭시건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스모커의 연화폭천과 루피의 고무고무 갤럭시건이 공중에서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해군본부의 절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고무고무 갤럭시건이 스모커의 연화 폭탄을 뚫어냈고 루피는 스모커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쓰러지며 세계 정부의 부패함과 천령민들의 만행을 떠올리며 결국 너를 막아설 수 없는 건가? 이 녀석을 보며 골디로저의 최후가 떠올랐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 따위 없는 눈빛, 밀짚 모자, 아니 몽키디 루피, 네 녀석이 만들어낸 세상이 어쩌면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어쩌면 루피가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세계 정부가 세상에 군림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자신을 쓰러뜨린 루피를 존중해줌과 동시에 루피에게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이며 쓰러집니다. 루피는 스모커를 쓰러뜨리고 처형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스모커가 쓰러진 것을 본 아오키지는 비록 밀짚 모자에게 패배했지만 네 녀석이 보인 정의의 힘과 긍지는 전 해군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마치 갓벨리 사건의 거푸 중장처럼 이라고 말하며 해적왕 루피를 상대로 명승부를 펼친 자신의 친구 스모커를 리스펙트해줍니다. 한편 루피는 스모커를 쓰러뜨린 이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곧바로 처형대를 향해 점프했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장갑을 착용하며 냉철하면서도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으며 이시시시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다. 사보 기다려 라고 소리치며 아카이누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빅맘 해적단의 주요 전력들이 전장에 투입된 이후 야마토가 스무디를 선제 공격하며 야마토와 스무디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야마토는 전장의 판도를 살핍니다. 그리고 전력적으로 해군 측이 약우세라는 것을 판단하며 스무디를 빨리 마무리 지은 이후 지원을 가려합니다. 하지만 스무디 역시 빅맘 해적단의 삼장성으로 불리운 인물이기에 야마토는 쉽사리 승부를 낼 수 없었고 야마토와 스무디의 대결은 장기화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가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며 공중에서 카이도우가 떨어졌고 야마토는 카이도우를 미워하긴 했으나 그래도 카이도우가 자신의 아버지였기에 해군의 병기로 이용당하다가 또다시 패배한 것을 보며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마토의 전투 스타일은 조금 더 광폭해졌으며 신중함과 진중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무디는 야마토가 흥분한 틈을 타 즙즙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얼음을 끈적한 주스로 변환시킨 이후 야마토의 발을 묶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무디는 자신의 다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야마토의 얼굴을 걷어차버렸고 야마토는 피를 흘리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정신을 다잡으며 다시 일어서며 한 대 맞으니 정신이 번쩍 들군. 확실히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인가? 집중하지 않고는 성가신 상대야. 카이도우 괜히 그 녀석을 보는 바람에 전투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었는데 루피와 에이스를 위해서라도 이런 데서 발목 잡힐 수는 없지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타케루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온전히 스무디와의 대결에만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무디는 야마토에게 정타를 먹인 이후 곧바로 야마토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야마토의 안면을 걷어차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4명 8개를 사용하여 스무디의 발차기를 막아섰고 곧바로 개개 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스무디가 즙즙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독과 치사량의 산성이 포함된 농액을 야마토에게 뿌리자 야마토는 개개 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독과 치사량의 산성이 포함된 농액을 단번에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동물계 악마 일매 특유의 빠른 스피드를 선보이며 스무디에게 접근하였고 스무디가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빠른 타이밍에 스무디의 복부에 아이스 8괴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스무디는 복부에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짐과 동시에 전신이 얼어붙기 시작하였고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주력 기술 중 하나인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스무디의 머리를 정확히 타격하며 스무디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빅맘이 사실상 리타이어된 이 시점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은 야마토라고 볼 수 있으며 그나마 행콕만이 야마토의 적수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전투력은 야마토가 한 수 위이기에 야마토가 실질적인 여성 최강자에 등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스무디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전투를 이어가며 전장을 누비며 루피 측 인물들을 조력합니다. 해군본부를 향해 진격하는 미호크를 아오키지가 막아섰고 곧바로 아오키지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아오키지를 바라보며 어째서 해군을 배신한 녀석이 해군 대장으로서 이 전쟁에 참가한 거지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곧바로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전신을 얼려버린 이후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는 법이라고 나의 자유를 존중해달라고 매해놓은 이 녀석 역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갈 녀석은 아닌데 천냥 광대의 수하가 됐잖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트린 이후 그렇군 이 바다에서 과거 따윈 의미가
없지. 오직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만이 미래를 바꾼다. 라고 말한 이후 흑도 이자 요일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하여 아오키지의 복부를 정확하게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리 자신의 복부를 얼음으로 변환시키며 미호크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스 소드를 사용하여 날카로운 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곧바로 아이스 소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미호크는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오키지의 아이스 소드가 깨져버렸고, 아오키지는 어라라, 역시 급조한 검으로는 안된다는 건가? 라고 말한 뒤 공중으로 튀어올라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흑도 요루를 잠시 얼려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오키지는 채를 사용하여 미호크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얼음으로 자신의 주먹을 두른 이후 미호크의 얼굴에 정확히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의 주먹은 노쇠한 거푸와 버금갈 정도였기에 미호크도 큰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아오키지는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곧바로 미호크를 추적한 이후 미호크의 복부에 아이스 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치명상을 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흑도 요루에서 붉은 빛이 나오며 얼음이 모두 해동되었고, 미호크는 순식간에 아오키지의 얼음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공격의 여파로 무수히 많은 참격이 생성되었고, 아오키지의 얼굴이 긁히게 되며 아오키지의 얼굴에는 상처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오키지는 미호크에게 공격을 허용하며 얼굴에 상처가 생긴 이후 표정이 진지하게 변하며 역시 전세계 최강의 검사인가, 어중간한 각오로는 닿기조차 힘들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빨간머리 샹크스, 인류검사 보가드, 그 녀석들과 비슷한 실력의 강자인 건가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를 자신의 인생 최대의 적이었던 샹크스와 보가드와 비슷한 실력의 강자로 평가합니다. 그러자 아오키지는 한 녀석이 빠진 것 같은데 이 녀석에게 굴욕을 안겨준 현 세계 최강의 검사 롤루노아 조로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피식 웃으며 그 녀석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섰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 역시 웃으며 생각보다 겸손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곧바로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하체를 얼려버린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아오키지의 주먹에는 번개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리의 얼음을 해동한 이후 공중으로 점프하여 아오키지의 공격을 피해내려 하였으나, 아오키지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리 미호크의 동선을 예측한 이후 미호크의 복부에 정타를 집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곧바로 내려차기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땅에 처박아 버렸고,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며 미호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 서머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공격을 일부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고, 대결에 큰 영향이 갈 만큼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흑도 요루가 일부 얼어버렸고, 미호크는 아오키지를 보며 기초 격투 능력, 패기, 악마의 일의 능력 모든 부분에서 정점에 올라섰군. 그야말로 삼위일체인가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가 전투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서 모두 정점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미호크가 치명상을 입으며 잠시 행동 제약에 걸렸고, 아오키지는 아이스 월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주변에 매우 거대한 얼음을 생성하며 얼음을 벽처럼 세워 미호크를 가둬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슬슬 포기하라고 매해놓은 이 녀석에게 악의는 없으니 목숨을 걷어가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하며 미호크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흰수염과 로저가 그랬던 것처럼 눈에서 붉은 빛을 뿜어냈고, 마치 폐양색 패기를 사용한 것처럼 미호크의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흑도 요루에 얼음이 모두 해동되었고, 미호크는 미안하지만 한 바보 녀석을 만난 이후에는 어떤 싸움이든 목숨이 닿을 때까지 포기할 마음 따윈 생기지 않게 되었다고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전투태세를 잡습니다. 미호크는 다시 한번 전투태세를 잡은 이후 곧바로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아오키지가 만들어낸 얼음벽을 흔적도 없이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공중으로 높이 뜬 이후 흑도 만인 지적을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 페잔트백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서려 하나 미호크의 흑도 만인 지적이 아오키지의 아이스 페잔트백을 뚫어내는데 성공했고, 아오키지는 양팔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마치 사냥을 하는 매의 형상을 띄우며 매우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하였고, 아오키지조차 미호크의 속도에 정확히 반응하지 못하였고, 미호크는 흑도 참란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오키지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의 전신이 얼음으로 변하며 이내 아오키지가 깨져버렸으나
미호크는 아오키지가 리타이어 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기에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기척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에서 얼음이 재조립되며 아오키지가 다시 나타났고, 아오키지는 미호크의 복부에 손을 얹은 이후 아이스 타임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전신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얼음으로 휘감은 이후 미호크를 향하여 주먹을 날리나, 미호크는 순식간에 얼음을 해동시킨 이후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몇 분간 처절한 공방을 주고받았고, 이제는 승부를 가를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아오키지는 동시에 무장색 패기를 극한으로 휘감은 이후 서로를 노려봤고, 미호크는 빨간 머리 이상의 검사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고안해낸 필살기인 흑도 사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역시 아카이누와 겨루었을 때 자신의 최후의 기술로 사용하였던 빙화 첨후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의 흑도 사해와 아오키지의 빙화 첨후가 충돌하였고, 결국 미호크의 공격이 아오키지의 공격을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아오키지는 전신에 상처를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아오키지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는 못하였고, 몸의 일부가 오랫동안 얼어붙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신을 잃었고, 미호크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해군 잡졸들이 미호크를 노리나, 미호크는 순식간에 해군 잡졸들을 베어버린 이후 거물은 저 녀석 한 명이면 충분하다, 이름을 기억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 이라고 말했고, 해군 잡졸은 미호크의 기세에 눌려 미호크를 더 이상 공격하진 않습니다. 징베는 무수히 많은 과자병사를 생성하는 크래커를 보며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적들이라네. 강한 적 한두 명쯤은 끈기와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끝이 안 보이는 병사는 전의를 상실케 만들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래커는 의식이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앞에 강한 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 이상 과자병사를 소환하기보다는 징베를 상대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크래커는 프레첼을 뽑아둔 이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크레첼을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곧바로 징베를 향하여 빠르게 접근한 이후 징베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징베는 자신의 양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크래커의 참격을 막아낸 이후 어인 유술 소용돌이 한팔 업어치기를 사용하여 크래커에게 직격타를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크래커는 공중에 뜬 채로 곧바로 비스킷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과자의 무장색 패기를 더 씌운 이후 과자를 날카로운 창처럼 만들어 징베를 향하여 과자창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징베는 물의 간을 사용하여 충격파를 사용하여 과자창을 모조리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징베의 물의 간은 사왕 빅맘의 방어마저 뚫어낼 만큼 강한 위력을 동반하기에 징베의 물의 간은 과자창을 뚫어버린 이후 공중에 떠있는 크래커에게도 충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고, 크래커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징베는 곧바로 어인공수 7000장 기와 돌려차기를 사용하여 크래커의 앞면에 정확한 타격을 집어넣는 데 성공했고, 크래커는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크래커는 징베의 연이은 공격을 허용한 이후 쓰러졌으나 빅맘 해적단의 삼장성다운 생명력을 보이며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징베는 기세를 놓치지 않고 어인공수 초승달 차기를 사용하여 크래커의 간을 정확히 타격했고, 크래커의 과자 갑옷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크래커는 과자 갑옷 덕분에 정타를 피해내는데 성공했고, 프레첼을 사용하여 징베의 복부를 관통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크래커의 프레첼이 징베의 복부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징베는 오히려 더 강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동료가 고작 이런 공격에 쓰러질성 싶으냐, 미래로 오기 이전 정상결전에서 본자는 아카이누의 명구도 견뎌낸 적이 있다네 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가장 위기였던 상황을 떠올리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징베의 무장색 패기에 의하여 크래커의 프레첼이 그대로 두동강 나버렸고, 징베는 자신의 필살기인 어인공수 귀신 기화 정권을 사용하여 크래커의 안면에 강력한 충격파를 날렸고, 크래커는 얼굴의 일부가 소실되어 버리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징베의 주변을 해군들이 둘러쌌고, 해군들은 수갑과 철퇴 등을 이용하여 징베를 몰아붙이나 징베는 해류 한판 업어치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둘러싼 모든 해군들을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세라핌과 신흰수염 해적단 혁명군 바르톨로메오 모리아가 접전 중인 것을 확인한 이후 얼음을 부숴버린 이후 해저를 통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세라핌과 아군이 교전 중인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등장과 동시에 어인유술 소용돌이 한팔 업어치기를 사용하여
세라핌 도플라밍고와 세라핌 징베를 날려버렸고 신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과 바르톨로메오 모리아는 징베의 강함을 알았기에 징베의 등장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바르톨로메오는 밀지모자 일당의 주요 전력 징베 선배가 나타났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고철덩어리 자식들아 라고 소리칩니다. 드래곤 도플라밍고 샹크스 버기가 제2의 정상결전이 발발한 틈을 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마리조아의 국보인 우라노스를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드래곤 도플라밍고 샹크스 버기는 제2의 정상결전으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순조롭게 마리조아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피그랜드 갈링이 대결하게 되었고 드래곤이 콩을 마킹하게 되며 드래곤과 콩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버기와 도플라밍고는 그 틈을 타 우라노스가 있는 곳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콩은 성지 마리조아에 나타난 드래곤을 보며 역시 그 녀석의 아들답구나. 성지 마리조아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눈빛이라니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나의 아버지 거프 중장을 말하는가. 그러고 보니 아버지에게도 스승이 있었다고 들었다. 아버지가 막 해군에 입대했을 때 무장색 패기와 무투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다지. 설마 그게 네 녀석일 줄이야 라고 말하며 콩이 거프의 스승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콩은 웃으며 벌써 50년은 더 된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콩은 거프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콩은 거프가 막 해군에 입대하였을 때 당시 해군본부의 대장이었고 거프는 센고쿠와 함께 해군에 입대하자마자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정부에서도 거프와 센고쿠의 재능을 높게 샀고 당시 해군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었던 콩에게 거프와 센고쿠를 훈련시키며 전투력을 향상시켜줌과 동시에 그들을 세계정부의 충실한 노예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콩은 세계정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프와 센고쿠를 찾아가 거프와 센고쿠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콩은 거프에게 무장색 패기와 무투를 가르쳐 주었고 거프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 콩은 거프에게 거프, 네 녀석의 재능이라면 차기 해군 대장은 물론 해군 원수까지도 가능하다. 아니 더 위도 가능하겠지 라고 말하며 거프에게 대장으로 승진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이를 거절하며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끝났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중장 이상의 지위는 필요 없어. 그리고 대장이 되면 철룡인의 개가 되지 않는가. 나는 그런 쓰레기들의 개가 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센고쿠에게 부탁하지 그래. 센고쿠는 철룡인에 대한 혐오가 그리 깊지는 않으니 라고 말하며 대장으로 진급하라는 콩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콩은 그래 역시 D의 일족이라는 건가. 하지만 거프, 자네가 갓벨리의 영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군에서 자네의 과오를 눈감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네. 일전에도 세계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해적들을 붙잡았다더니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런 쓰레기들을 잡는 게 내 일 아닌가. 아무리 천상금을 내는 해적이라고 해도 나에겐 다 똑같은 쓰레기들 뿐이라고 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콩은 과거의 상을 마친 이후 드래곤을 바라보며 어찌 너의 D의 일족은 순리를 거스르려 하는지, 주어진 재능을 만개하며 세계정부에 충성한다면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철룡인이 정점에 군림한 이상 그것은 평화라고 볼 수는 없지. 전 해군 원수이자 전군 총수라면 네 녀석이 가장 잘 알지 않는가. 철룡인과 세계정부가 쓰레기 집단이라는 것을 이라고 말했고 콩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 거프의 아들이라고 해서 살려주려고 했건만 이라고 말한 뒤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성지 마리조아의 기후가 급격히 흐려지며 강풍이 불며 호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드래곤은 콩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타난 판게아성의 근위병들이 모조리 기절합니다. 그리고 콩 역시 얼굴이 지릿지릿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이 정도 폐양색 패기를 마주하는 건 약 50년 만인가. 록스디 지백 그 사내가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를 보며 록스디 지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콩은 정의 코트를 벗어던진 이후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온몸 전체가 검게 물들었고 콩의 덩치 또한 비약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콩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콩의 주먹에는 번개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드래곤에게 접근한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머리를 정확하게 내려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콩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데 성공했고 콩과 드래곤의 충돌로 인하여 판게아성의 일부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콩은 철룡이들의 성지인 마리조아 그 중에서도 중심에 놓인 판게아성이 파괴되게 놔둘 순 없지 라고 말한 이후 드래곤의 복부에 발차기를 정확하게 집어넣으며 드래곤을 멀리 날려버렸고
하였고 드래곤은 신들의 땅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콩은 드래곤을 향하여 빠르게 접근한 이후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드래곤의 하늘 열매의 능력에 의하여 강력한 폭풍우가 휘몰아쳤고 콩은 중심을 정확히 잡지 못하며 드래곤에게 정타를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콩의 공격을 흘리는데 성공하며 번개와 폐양색 배기를 동시에 방출시키며 콩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콩은 우장색 배기로 전신을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쪽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콩은 전직 해군 원수다운 강함을 보이며 순식간에 상처를 회복시킨 이후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그대로 짓뭉개버렸고 드래곤은 피를 토해내며 충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콩은 스페이스 서전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안면을 강타했고 드래곤은 연이은 타격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콩은 드래곤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드래곤에게 접근하나 드래곤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며 콩을 그대로 공중에 띄워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높이 올라선 이후 폐양색 배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콩을 그대로 땅에 내려 찍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착지한 이후 쓰러진 콩을 바라보나 콩은 자신의 머리에 먼지를 털며 다시 일어섰고 드래곤과 콩은 서로가 만만치 않은 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전의를 불태우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버기와 도플라밍고는 성지 마리조아의 국보인 우라노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상의 방에 도달하였고 마침내 그곳에서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훗훗훗 천룡인들이 그토록 숨겨온 국보는 역시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맞았군. 이제 저 병기를 훔쳐서 빨간머리 반영룡과 합류하여 이곳을 벗어난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저것이 로저 선장님조차 갖지 못했던 이라고 말하며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버기는 미리 준비해온 호리병에 우라노스를 담습니다. 참고로 이 호리병은 평범한 호리병이 아닌 보관 열매를 먹은 호리병으로 무슨 물건이든지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버기는 우라노스를 호리병에 보관한 이후 곧바로 환상의 방에서 벗어났고 근위병 여러 명이 도플라밍고와 버기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실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근위병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버기 역시 동광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자신을 막아서는 근위병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버기는 빠른 속도로 판게아성 내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고 성지 마리조아에 있는 천룡인 여러 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경악하며 해적이다이 근위병과 경비병들은 뭐하고 있냐이 우리 중 한 명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모두 사형이다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도플라밍고는 호탕하게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오랜만에 뵙는 그 쓰레기 양반들 어이 광대버기 난 이 녀석들에게 볼 일이 있으니 넌 빨간머리와 반영룡에게 가서 우라노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곧바로 샹크스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도플라밍고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버기를 쫓아가는 근위병과 경비병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립니다. 버기가 갈림과 대결 중인 샹크스를 향해 날아간 이후 도플라밍고는 땅으로 착지하였고 자르막성이 나타나 도플라밍고 이 자식 얼마 전까지 정부의 개에 불과했던 이 녀석이 감히 주인을 무는 거냐이 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의 얼굴에 바주카포를 쏴버립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곧바로 자르막성의 멱살을 잡고 자르막성을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자르막성은 매우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나 근위병과 경비병은 이미 모두 기절했으며 천룡인들 역시 겁에 질린 상태였기에 도플라밍고를 막아설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세계 최정점에 오른 천룡이니 이렇게 벌벌 떠는 꼴이라니 우리 아버지가 말했지 않나 너희들 모두 인간이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실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르막성의 목을 절단시켜버렸고 자르막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카마엘 성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설마 그래 기억났어 저 녀석 돈키호테 호밍성의 아들이다이 라고 소리쳤고 도플라밍고는 그 이름은 반갑지만은 않아서 말이야 그러고 보니 팬더를 타고 다니는 이 녀석 내가 아비의 목을 들고 마리조아에 나타났을 때 날 매몰차게 거부했던 녀석이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카마엘 성에게 접근하여 카마엘 성의 양팔을 절단시켜버린 이후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카마엘 성을 땅에 쳐박아버렸고 카마엘 성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으나 도플라밍고는 세장을 사용하여 천룡인들을 모두 가둬버렸고 천룡인 수십 명은 도관에 든 생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빠른 속도로 세장을 좁히며 평생을 위에서 군림한 이 녀석들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란 생소한 경험이겠지 라고 말한 이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드래곤과 콩의 대결이 진행되는 곳으로 이동하여 드래곤에게 우라노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의 세장으로 인하여 철룡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세간에서 이 사건은 철룡인 학살 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퀸은 백수해적단으로서 해군의 병기가 되어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조조와 킨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퀸은 조조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조조에게 익사이트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조조는 익사이트탄을 허용하였고 전신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며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짝반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몸 전신을 다이아몬드로 변환시키며 퀸의 익사이트탄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퀸의 복부를 가격해버렸고 퀸은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조는 피부에 조금 묻어있는 익사이트탄을 털어낸 이후 이따위 장난같은 공격으론 어림도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퀸에게 빠르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퀸은 용룡열매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수용으로 변신하였고 조조는 퀸을 보며 뭐냐 이 어이없는 몰골은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평소에 퀸이라면 발끈하며 대꾸를 했을 테지만 현재의 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에 조조의 도발에 대답할 수는 없었고 곧바로 스텔스 퀸을 사용하여 몸을 투명화시킨 이후 조조에게 접근하여 조조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견무색 배기를 사용하여 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간파해낸 이후 퀸을 향하여 루미너스 펑크를 사용하여 퀸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퀸은 조조와 난타전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최고 발명품이자 최악의 발명품인 빙귀를 꺼내듭니다. 퀸은 빙기를 꺼내든 이후 자신의 주변에 있는 해군과 해적을 가리지 않고 피하 식별을 하지 않으며 무차별적으로 빙기를 뿌려버렸고 퀸의 빙기를 맞은 해군과 해적들은 순식간에 전신이 얼어붙어가며 오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퀸은 빙기로 변한 오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약품인 빙원을 사용하여 빙기로 변한 오니 전원에게 조조와 해적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오니들은 순식간에 조조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조조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젠장 완전히 좀비 때나 다름없군. 그리고 저들 중에는 우리의 형제들도 섞여있다. 마르코라면 이 병을 치유할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형제들을 모두 공격할 순 없어 라고 말하며 빙기로 인하여 오니로 변한 신흰수염 해적단의 선원들을 포함한 자신의 아군을 보며 공격하기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조조는 오니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허용하였고 조조는 피를 흘리며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가 나타나 오니라면 나에게 맡겨줘. 저들을 치유할 방법이 있어 라고 말했고 조조는 밀지모자 해적단의 선이 좋다 이 녀석을 믿어보도록 하지 라고 소리친 이후 자신은 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초파는 오니들을 향해 체온 증식류를 던져버리며 일시적으로 몸의 온도를 높이며 냉각화를 막으며 오니화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초파는 곧바로 자신이 새롭게 배합한 약물인 혈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오니화를 풀어보내는데 성공하며 이제는 혈청이 없더라도 빙기를 막을 수 있어 와노쿠니에서 빙기에 당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바이러스를 해독하기 위한 연구를 했어 라고 말하며 과거 와노쿠니에서 빙기로 인하여 전쟁의 판도가 뒤집힌 적이 있었기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빙기에 대항할 수 있는 약물인 체온 증식류와 혈류를 만들어 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로우는 제법인데 토니 초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의로 우뚝 섰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빙기의 악몽에서 벗어난 조조는 퀸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퀸에게 달려갑니다. 퀸은 빙기를 사용하여 판도를 뒤집으려 했으나 초파의 난입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조조를 가로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퀸은 헨리 퀸을 사용하여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조조에게 그대로 박치기를 시전했으나 조조는 반짝반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팔을 다이아몬드로 변환시킨 이후 퀸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에메랄드 펑크를 사용하여 퀸의 다리에 그대로 박치기를 장렬하였고 퀸은 하체의 중심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조는 퀸의 꼬리를 잡은 이후 공중으로 높이 점프한 뒤 그대로 퀸을 땅에 처박아버렸고 퀸은 피를 토해내며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사파이어 펑크를 사용하여 퀸의 얼굴을 정확하게 찍어버렸고 퀸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퀸은 동기어진을 목표로 정신을 잃기 직전 자신의 육체에 마지막 공격을 입력하였고 퀸은 윈치 퀸을 사용하여 조조를 붙잡은 이후 조조를 수십 번 땅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하지만 조조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고 조조는 결국 퀸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조로가 후지토라의 필살기인 기술을 막아낸 이후 체력을 다하며 쓰러졌고 쌍디가 후지토라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후지토라를 도맡아 상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 역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태였고 후지토라는 중력도에 몸을 의존한 채 숨을 헐떡이며 쌍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태우며 이거 참 쿠잔에게 패배한 이후 내 손으로 해군대장을 잡으리라 다짐했는데 이런 반송장을 잡아봐야 체면이 서질 않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에 불을 붙였고 쌍디는 이프리트 잠부의 상위 기술인 마리드 잠부를 각성하는데 성공했기에 쌍디의 발에는 검은색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밀지모자 일당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적이 정의라고 생각하진 않으나 당신들만큼은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당신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쌍디는 잠시 고민한 끝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의 정의를 정의할 수 없기에 확실한 답을 줄 순 없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세상에서 군림하고 있는 세계정부가 주도하는 세상보다는 자유로운 세상이 올 거다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어쩌면 더 나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정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법, 해군조차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세계정부에는 닿을 수조차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해군이 정부의 최후의 저지선이 아닌가? 라고 물었고 후지토라는 정의감에 불타는 해군이 800년 이상이나 단 한 번도 정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 데에는 그분들이 건재하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하며 오로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의외의 사실이지만 별로 중요한 사실은 아니군. 네 놈은 물론이고 그 녀석들마저 우리가 박살낼 테니 라고 말합니다.